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오늘 몇 쪽입니까? 오늘이 언제 한지도 모르죠? 85페이지. 85페이지 넘어갑니다.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자, 공동사용 한번 보세요. 85쪽 준비되셨어요? 예, 자, 사무소 공동사용. 자, 이게 뭐냐면 공동사무소란 말을 써요. 무슨 사무소? 사무소. 자, 공동사무소란 말을 쓰고 있는데 잘 봐보세요. 자, 공동사무소는 누가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잡아야 돼요. 자, 7번 봐보세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는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자, 법인, 개공은 이 앞뒤 우리가 분사무소 낼 수 있다 그랬죠? 공동사무소라는 건 사무소 같이 쓴다 이 뜻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는 가능한가 보세요.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옛날부터 해오신 중개인 이렇게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서북구에 있는 A 개공하고 동남구에 있는 B 개공하고 이렇게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있느냐 이 문제야.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몇 명 이상이 내야 돼요? 2명. 혼자서 사무소를 내고 공동사무소를 하면 옆에서 뭐라 그래? 웃기다래. 그래서 최소 몇 인 이상? 2인 이상. 이제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뭐 어떻게 설치되냐? 칠판 봐보세요. 이걸 우리가 설치 방법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A 개공하고 B 개공하고 각각 사무소를 내고 영업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서북구, 여기는 동남구. 그죠? 근데 이제 어느 날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양 합칠 거 우리가 서울 강남에서 합쳐보자. 그래서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강남에다 사무소를 내놓습니다. 강남에서 사무소를 내놓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공동사무소 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되겠어요? 강남구청장에다가 각각 이전 신고를 하게 됐어요. A는 A대로 무슨 신고? 이전 신고. B는 B대로 무슨 신고?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은 10일 이내 하거든요. 그죠? 예. 먼저 사무소 내놓고 각각 이전 신고합니다. 그래서 여기 강남에다가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개념 잡았죠? 그럼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자, B가 A 사무실로 합칠 수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합치려면. 자, B가 A 사무실로 합친다. 공동사무소 4개에서. 그럼 일단 사무소 옮겨놓고 이전 신고해야 되죠. 누구에게 이전 신고해야 돼? A에게 합쳤다니까 B가 누구에게 이전 신고해야 돼요? 서북구청장에게. 서북구청장에게 이전 신고를 이렇게 합니다요. 이전 신고. 이것도 며칠이네? 10일. 근데 이때는 A 개공 사용 승낙서 거기 사무소를 쓰겠다는 승낙서 첨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무슨 신고? 이전 신고. 그러면 A가 B 사무실을 합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이전 신고? 동남구청장.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이전 신고 형태예요. 그럼 이때도 승낙서 첨부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렇게는 가능해요? 이 사람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무소로 B가 사무소 옮겨가고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업무정지 받고 있다라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공동사무소를 못 내. 그죠? 이게 사용 승낙서를 내주면 안 된다는 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그러면 휴업기간 중에는 가능해요. 휴업기간 중에는 이를 와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공부하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안 되고 휴업기간 중에는 가능하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칠판 보세요. A는 개공이고
B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죠? 그럼 B가 이 사람이 이제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이건 개공이죠? 그럼 이 사람이 사무소 사장 되려면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등록하려면 사무소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A 사무실을 근거로 해서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럼 B가 등록이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될 것이고 개공끼리 이렇게 공동사무소 냈어요. 그러면 이때도 B는 A 개공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이건 이전 신고 형태입니까? 신규 등록 형태예요? 등록. 그러니까 공동사무소는 이전 신고나 신규 등록. 몇 가지 방법? 2가지. 이때도 승낙서. A 개공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형식으로 공동사무소입니다. 그죠? 그럼 운영은 공동으로 한다 그랬어요? 각각 한다 그랬어요? 각각. 그럼 이 사람이 A하고 B 강남도 공동사무소 냈잖아요. 보험 드는 것도 각각. 직원 고용한 것도 각각. 인장 등록도 각각. 게시하는 것도 각각. 뭐 등록증 자격증 게시해야 되잖아요. 벽에다가. 다 각각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공동사무소를 내요? 뭐 경비 절감, 정보 보안, 업무 협조 이런 것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공동사무소, 사무소를 같이 사용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적힌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없는 것 빼고 다 나와 있어요.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85페이지 의 있습니까? 예,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공동사무소는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자, 두 줄 몇 줄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설치 방법이 있어요. 예, 첫째 줄. 공동사무소는 동시 또는 이시 하나 중에서 개설 등록, 또 이전신고, 개설 등록하고 이전신고 동그라미. 자, 개설 등록이 여기 이거고, 이전 신고가 이쪽입니다. 이전 신고함으로써 설치할 수 있고, 자, 구성원 수에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리고 그 밑에, 법인 개공을 포함해서 종별 동그라미, 등록관청이 다른 개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예. 이것은 등록관청이 다른 경우고, 여기는 종별이 다른 거고, 또 법인 개공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다 설치가 가능하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설치 대안 두 번째 주로당.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방법으로 다른 개공 공동사무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안 되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옆에다 내가 적어 놓으라 그랬죠. 무슨 기간 중에는 가능해요? 휴업 기간 중에는 가능하다고 옛날에 적어 놓으라고 했어요. 안 적어졌어요? 안 했나? 했는데 안 적어 놨어요? 휴업 기간 중에는 가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휴업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 개념 잡았어요? 예.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 밑에는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승낙서 제출 나와 있습니까? 예, 세 번째 줄. 개공은 사무소 개설 등록 동그라미, 이전 신고 동그라미. 자, 한때는 사무소 사용할 권리는 다른 개공은 뭘 첨부하라? 승낙서. 다른 개공은 뭘 첨부하라? 승낙서. 다른 개공은 뭘 첨부하라? 승낙서. 승낙서 첨부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개별적 운영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개시 의무 밑줄 보증 설정 명칭 사용 인장 등록 각각입니다. 각각. 그래서 사무소만 같이 쓰는 것이지 운영 자체는 어떻게 한다? 각각.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봅니다. 4번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사무소 이전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무소 이전은 어떻게 하는가? 자, 사무소 이전. 칠판 봐보세요. 자,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이전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내에서 이전이라는 것은 서북구에서 어디로 간다? 서북구로 간다. 옆 건물로 간다. 이 말이고. 자, 또 하나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이 있어요. 밖으로 이전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서북구에서 동남구로 간다. 뭐 이런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분사무소 이전. 무슨 사무소이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놓고 공부를 합니다. 자, 사무소 이전은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러면 내에서 이전은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내는 크게 공부할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봐보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A가 어디다 이전 신고를 해야 되냐? 사무소로 옮겨 딱 가정을 해봐. 어디다 이전 신고해야 됐어요? 등록관청에다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누구예요, 여기서? 서북구청장이잖아요. 이전 신고해요. 신고입니다. 며칠이네? 10일. 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10일이에요. 그러면 이전 신고할 때 그냥 하겠어요? 구비서류 제출하겠어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해봐요. 그럼 구비서류는 뭐가 필요하냐? 등록증. 자, 등록증은 왜 필요할까? 그렇지. 등록증에 내가 이 앞전에 한번 보여줬죠? 사무소 소재지가 들어있어요. 그럼 사무소 옮겼으면 소재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등록증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관청에다 제출하면 이 서북구청장이 기재사항 바꿔서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해줘요. 그죠? 그리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돼.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그죠? 그럼 잘 봐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등록증 기재사항 바꿔서 재발급이 원칙. 이게 원칙이야. 근데 기존 등록증에다가 기재사항 바꿔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위에 딱 그거 부르고 밑에 그 등록증 써서 줄 수도 있다.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에서 이전은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10일 이내 한다는 거 구비서류. 그래서 등록증 재발급이 원칙.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이게 내에서 이전이요. 그죠? 그러면 밖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86쪽입니다. 어디 한지 몰라고 좀 고민하고 있어요. 86쪽. 자, 밖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이 개업공인중개사 있고.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등록관청인데 서북구청장이 되겠어요? 동남구청장이 되겠어요? 아니, 서북구청장입니다. 이걸 종전의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전 후 등록은 동남구청장입니다. 둘 다 그려봤어요. 그러면 사무소 이전은 어디다 신고해야 되냐? 이걸 공부하겠어요. 자, 종전에다 해야 되겠어요? 이전 후에다 해야 되겠어요? 이전 후에다가 직접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직접 이전 신고 들어가요. 직접 이전 신고 들어가는데 이것도 며칠이네? 10일. 10일 이내 해야 돼요. 그럼 이때 구비서류는 뭐가 있겠어요? 구비서류는 똑같이 등록증하고 또 뭐가 있다?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그러면 동남구청장이 기재사항 바꿔서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해줄 수도 있죠. 이건 무조건 재교부예요. 자, 내하고 차이는 뭡니까? 내는 재교부가 원칙.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근데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왜 그래요? 직인 때문에, 직인. 앞으로 어디서 영업해야 돼? 동남구. 그럼 동남구청장 직인 찍히는 것이 등록증 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래서 밖으로 갈 때는 기존 등록증에 기재만 바꿔도 줄 수는 없어요. 무조건 무슨 교부? 몇 가지 방법.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개공이 할 일은 똑같아요. 다만 밖으로 했다 한다는 거. 그러면 처음에 영업했던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서 서류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서류 송부 요청을 합니다. 서류 보내주세요. 서류 송부 요청을 해요. 동남구청장이 서북구청장에. 그러면 여기서 서류를 보내줍니까? 예, 서류를 송부해 주는데 언제까지 송부한다? 지체 없이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송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송부? 지체 없이.
자, 그래서 이제 송부 서류가 또 3가지가 있어요. 그건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거. 기억 잡았어요? 예. 그럼 하나 더. 몇 개 더? 그러면 여기서 사고를 쳤어. 그 말은 보수를 많이 받아먹었다. 우리 초과금 보수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동남구로 옮겼어. 근데 그 사건이 여기서 터졌네. 여기서 사고 친 거 여기서 터졌어. 그러면 우리가 초과 보수 받으면 등록 취소 사이거든요.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면 등록 취소는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전 후에서 하겠어요? 종전에서 하겠어요? 아, 여기서 업무정지 등록 취소해? 예, 등록 취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처분청입니다. 무슨 청? 처분청. 자, 어디서 사고 쳤든지 간에 현재 몸담고 있는 관청이 처분청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이제 이것이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절차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아, 좋았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기만 하면 돼요. 맞추기만 하면 돼요. 되게 쉬워. 자, 그러면 하나 더 분사무소 이전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 앞주에 분사무소 설치를 했어. 기억납니까? 설치한 거 더듬어 보세요. 분사무소는 법인 계곡만 설치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앞주에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는 종로구에 있다고 했죠? 그럼 분사무소는 어디다 설치했어요? 천안시 서북구에다가 분사무소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주에 설치 신고 절차를 공부했어.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전 절차로 가볼게요. 근데 이 서북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동남구로 이전합니다. 천안시 동남구로 이전을 해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어디다 이전 신고해야 될까요? 주된 사무소로 갈까요? 동남구 이전은 동남구로 갈까요? 아,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로 가? 아, 주된 사무소로 간답니다. 자, 여기다 이전 신고 들어가요. 분사무소는 대부분 주사무소예요. 며칠이네? 10일. 그럼 이때 구비서류는 뭐 첨부해야 되겠어요? 신고 필증. 우리가 이 앞주에 신고 필증 받았잖아요. 그럼 이전할 때는 신고 필증. 이 등록증하고 비슷해요. 신고 필증에 사무소 소재지가 들어있어요. 신고 필증 제출하는 건 재발급학에서 그리고 사무실 확보, 즉 분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똑같아요. 등록증 대신 신고 필증이라는 거뿐이야. 그죠? 그러면 신고 필증을 제출한 이유는 이거 기재사항 바꿔서 재발급받기 위해서 그러죠? 그럼 누가 재발급해줘? 종로구청장이 신고필증 기재사항 바꿔서 무슨 교부? 재교부 해줘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무슨 교부? 재교부.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이 서북구에서 서북구로, 좋았어요. 서북구로 분사무소로 옮길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똑같아요. 재교부가 원칙. 기존 신고필증 기재만 바꿔서 교부해줄 수도? 원리가 똑같다고. 원리가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동남구청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럼 알려줘야 돼요. 통보해 준다고.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통보. 지체 없이. 그러면 이 서북구청장에도 알려줄까요? 이전해 갔다고? 자, 여기다는 통보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쪽에도 통보해 줘? 안 해줄 것 같아? 예, 좋았어요. 근데 법에서 통보하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양쪽에다가 이전점 및 이전 후 등록관청. 이전점 및 이전 후 등록관청. 통보해 준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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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소 이전은 이제 3가지 다 끝났어요.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밖으로 이전, 분사무소 이전. 이 3가지를 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다 들어있어요. 자, 밑줄 그을게요. 자, 거기 86페이지 사무소 이전 나와 있습니까? 이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의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양갈 2번 이전 절차에서 사무소 이전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이전 신고가 나와 있는데, 신고 기한은 셋 다 전부 다 며칠이네?
그 첫째 줄 10일 이내 몇 줄 것이고 공동사무소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신고 관할청 있어요? 이전 신고는 등록관청이 한다. 등록관청 동그라미. 내도 마찬가지 다 등록관청인데 이제 밖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냐. 다만 계속 밑적으세요. 등록관청 관할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 밖으로 이전할 때는 자, 이전 후 동그라미. 이전 후 사무소 관할 시장구소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그렇죠? 분사무소는 어디 있다 한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에 있다가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등록관청은 관청인데 밖으로 갈 때는 이전 후에 있다 한다는 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로 한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자, 구비 서류는 가나 똑같습니다.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나와 있죠? 그런데 가로 안에 분사무소는 무슨 필증? 신고 필증.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억 몇 줄 보세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잠깐만 사무소 등록증하고 신고 필증을 무슨 교부? 재교부 하여야 한다. 자, 재교부가 원칙. 자, 니은 보세요. 다만 개공이 등록과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등록증하고 신고 필증 변경사항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도 있다. 내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예. 자, 서류 성부 나와 있죠? 자, 첫째 줄 외의 지역으로 이전. 외의 지역으로 이전. 동그라미. 자, 서류 성부는 밖으로 갈 때 나온 거예요. 이전 후 등록관청 정년 등록 관련 서류 성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송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송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송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송부 서류는 그 세 가지인데 나중에 보기를 하고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동그라미 5번 행정처분 통보 간판 절거 나와 있어요? 자, 기억해 보면 두 번의 후단. 아까 행정처분은 종전에서 한다 그랬습니까? 이전 후에서 한다 그랬어요. 이전 후 동그라미. 두 번째 후단.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분청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고를 쳤든지 간에 이전 후에서 처분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무소 이전 신고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들어갑니다. 자, 니은 첫째 줄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이전 신고사항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나와 있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자, 그러면 협회 통보사항 지금까지 몇 군데 배웠어요? 몇 가지 배웠어요? 세 가지. 등록증 교부할 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이 앞뒤에 분사무소 뭐 할 때? 설치 신고할 때 통보. 그럼 사무소 뭐 할 때? 이전 신고할 때 통보. 자, 계속 나와요, 이게. 이 앞뒤에 했던 거예요. 이 앞뒤에 몇 페이지에서 했냐라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56페이지. 56페이지 그 맨 위에 박스에 보면은 이 앞뒤에 등록증 교부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두 가지 했잖아요. 지금 이전 신고 배우면서 그 3번 이전 신고 받을 때도 통보사항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6가지 중에서 지금 3가지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시험이 자주 나와요. 단원별로 축축 나오잖아요. 앞에서 모아놨다는 뿐이에요. 이전 신고도 통보사항에 들어간다. 무슨 신고? 이전 신고. 그래서 협회 통보사항이 등록증 교부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조금 해나가. 한 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하세요. 88페이지로. 디귿. 디귿에 보면은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을 때 지체 없이 동그라미. 자,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분사무소는 양쪽 다 통보해준다. 양쪽 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양쪽 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및이라 그랬죠. 및. 양쪽 다. 양쪽 다 통보해주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리고 사무소 이전하면 간판 철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지체 없이 합니다. 다 지체 없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체 없이가 우리 과목에서 중요해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전 신고 위반하면 전부 다 몇만 원이라고 같더라? 100만 원. 전부 다 몇만 원? 100만 원.
전부 다 몇만 원? 전부 다 몇만 원? 100만 원이에요, 카드로. 개념 잡았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3절 게시 명칭 표시 광고 있는데 게시 의무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자, 90페이지 두 번째 줄.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는 지문이 있어요? 네. 자, 게시를 할 때는 보기 쉬운 곳에 해야 돼. 좀 구석지게 해놓으면 안 돼. 안 보이는 곳에 해놓으면 안 돼. 고객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게시사항 4가지.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요. 자, 개공이 게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주어 개공 동그라미. 자, 게시 의무 주체는 오로지 누구요? 개공. 자, 그러면 등록증 게시를 해야 돼. 원본 게시를 했어요. 4번. 원본 동그라미. 자, 분사무소는 뭘 게시해야 돼요?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 원본 동그라미.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야. 원본 동그라미 쓰세요. 자, 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액표도 게시해야 돼. 고객이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개공, 소공, 자격증 4번이 원본. 원본 동그라미. 다 원본이라고 했어요. 자격증도 게시해야 돼. 근데 주의할 것은 누구 자격증도 게시해야 돼? 소공.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 근데 가로 안에 뭐라냐면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 이 말이에요. 없는 사람 게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고 거기 개공, 소공 중에서. 그럼 없는 개공, 소공이 있어요? 아니 없으니까 그 말을 넣어놨지. 소공은 자격증 다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개공은? 없는 사람 없어? 뭐가 있지. 아, 중개인도 개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인은 그 말이 가로 안에 뭐냐면 중개인은 게시 못한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중개인은 게시 못한다. 이해됐어요? 네. 자꾸 머리를 굴려봐. 소공은 다 있어. 그런데 개공은 중개인. 중개인은 게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증 설정 증명서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보험 들면 보험증서 나와 안 나와? 이거 1억 보험 들었냐 이거. 이것도 원본 게시하겠어요. 4번. 이것도 원본이지. 말 없어도 원본이지. 아니 4번 게시하면 안 돼. 원본이야. 다 원본이야. 아 그래서 보험 들었다는 거 고객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몇 억짜리 5억짜리 그 계약을 하는데 개공이 보험도 안 들어있어 봐. 영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사고 터졌을 때 어떻게 받아낼 거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증 설정 증명서를 게시해야 돼. 이 4가지가 게시사항이에요. 몇 가지? 4가지. 이걸 위반하면 첫째 줄 몇만 원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번 사무소 명칭 나와 있습니까? 명칭 한번 봐드릴게요. 명칭 사용 의무도 있고 명칭 사용 금지 의무도 있습니다. 자, 명칭 사용 의무는 어떤 명칭을 써야 되냐? 개공은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을 쓰든지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쓰면 돼요. 아무거나 쓰면 돼요. 공인, 중개사, 사무소 쓰든지 부동산 중개 쓰든지. 그러면 사무소 명칭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사무소 명칭. 내가 앞으로 중개보면 이 명칭 쓰겠다. 생각해봤어, 안 해봤어? 아무 생각 없죠? 예, 좋아. 잘 생각해봐. 여기는 해놨을 것 같은데? 안 해봐, 여기는. 안 해놨어? 오, 좋아. 여기는 해놨을 것 같아. 뭐, 수영 공인 중개 사무소? 뭐, 좋았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호박으로 할게요. 호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공인중개사 호박 사무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 가운데 써도 돼? 예.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소 호박 이렇게 쓰면 아 이것도 돼? 그럼 호박 부동산 중개 이렇게 해도 되고 부동산 호박 중개 해도 되고 부동산 중개 호박 그래도 돼? 그렇죠? 예. 문자 배열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쓰든 중간에 쓰든 뒤에 쓰든 전혀 관계없어요. 이 문자만 들어가면 돼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그렇죠? 근데 개공 중에서 중개인들도 개공 맞죠? 그럼 중개인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밑에 것만 써야 돼. 부동산 중개만 써야 돼. 공인중개사무소 쓰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이 명칭 표기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갑니다. 100만 원 과태료 사요. 중개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5개 광고물 또 이렇게 할 때 성명도 표기해야 돼요. 홍, 길, 동. 됐어요? 그렇죠? 성명. 어느 정도 크기로 표기해야 되겠어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남들이 알아먹을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성명 표기도 해야 되고 이걸 위반하면 이것도 1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럼 법인은 임원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럼 누구 성명만 포용을 하면 되냐? 대표자 한 사람. 분사무소는 책임자 한 사람씩만 하면 돼요. 거기서 임원 다 해놓으면 이게 합격자 명단인지 사무소 명칭 구별이 안 돼. 그래서 한 사람씩만 하면 돼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명칭, 표기, 사용. 됐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개공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아닌 사람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 개공이 아니죠? 그러면 저 두 개의 문자 쓰면 돼, 안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을 쓰든지 부동산 중개 이걸 사용하라, 사용하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 근데 이걸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징역하고 벌금 들어갑니다. 징역 벌금 들어가고요.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을지라도 개공이 말을 안 들 수도 있죠. 간판을 철거하라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 명령은 떨어져요. 잘못하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행정 대집행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대신 철거해줘. 이해됐어요? 철거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돼요. 의무자들이. 개념을 잡았어요? 이걸 이제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맨 마지막 제줄 90페이지. 개공은 그 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이지 뭐.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쓰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오로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쓰라 이 말이에요. 자, 양가로 2번을 보세요.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의무 있어요? 세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은 5개 광고물 등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어디에 표기된 등록증 동그라미. 개공 성명.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누구? 책임자. 성명을 포기하라. 대표자 동그라미, 책임자 동그라미.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씩만 표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성명 표기 방법 나와 있어요? 예. 자, 세 번째 줄 후단 결론만 밑줄 그으세요.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 그 지문 나와 있어요? 알아먹을 수만 있으면 돼요. 과거에는 규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만. 됐어요? 자, 명칭 사용 범죄 양가로 삼으면 아닌 자 동은 아닌 자는 이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밑줄. 그리고 이제 조치 철거 명령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과거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맞아, 틀려? 그럼 누가? 등록관청. 그래서 동그라미 칠한 거예요.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들어가죠. 자,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집행. 그럼 대신 철거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철거하면 철거 비용들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이제 공무원들이 뭐 인부사살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그러면 비용들은 의무자가 개공들이 부담해야 돼. 자, TP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재는 전부 100만 원이요. 아닌 자만 1년하고 1천입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개공들은 명칭 표기 위반해도 100만 원, 성명 표기 위반해도 100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중개인이 명칭 표기 위반해도 100만 원, 다 100만 원인데 아닌 자가 위반을 해보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차.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표시 광고 나와 있습니까? 그건 책을 바로 보세요. 자, 개공 동그라미 양갈 1번. 개업공인 중개사가 의뢰받는 표시 광고를 하려면 거기 사무소 개공에 관한 사항에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표시 광고 의무 주체는 오로지 누구다? 개공. 개공이란 거 알고 돼요. 소공 보조는 아닙니다. 소공 보조원은 표시 광고가 안 해요. 못 합니다. 그럼 뭘 명시해서 하라? 1번하고 2번 있어요? 이 세 가지 외워야 돼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이 세 가지 외우세요. 사무소 명칭, 그러니까 호박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 표기해야 되고 소재지하고 뭐? 연락처, 개공 뭐? 성명. 됐어요? 이 세 가지를 표기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명시해서 표시 광고를 하라. 이 세 가지를 숙지해놔야 돼요. 이건 외워야 돼요. 그다음에 아닌 자는 표시 광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벌칙이 비슷해요. 오른쪽 보면 개공이 표시 광고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하고 1차. 여기 나름대로 또 벌칙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재는 잊어먹더라도 자꾸 읽어봐요. 워낙 많아서 뭐 이 앞주에 배운 제재 다 잊어먹었겠죠, 뭐. 그렇죠.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앞주에 기억한 거 봐봐. 이중 등록하면 어떤 제재? 이중 등록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 앞주에. 어떤 제재? 필치. 1년. 그래, 이제끔 나와야 돼.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로 되면서 1년하고 1차. 그거 기억났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됐어.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해 나가면 돼요. 한 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 잊어먹더라도 자꾸 읽어봐. 읽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소 이전, 표시 광고, 명칭 사용 이런 거 공부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겸업. 이 겸업도 아주 중요하죠. 겸업.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겸업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종별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중개인이 있어요. 자,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겸업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중개업만 해야 돼요. 겸업할 수 있어요. 원칙은 중개업만 해야 돼. 원칙은 중개업만 하라. 근데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몇 가지? 6가지만 가능하다. 지금 잡았어요? 근데 개인들은 개인 개공, 이걸 합해서 개인 개공이란 말을 써요. 이 개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겸업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원칙적으로 겸업이 아주 자유로워요. 아주 자유로워. 그러니까 중개업하고 편의점, 중개업하고 담배 가게. 좋았어요. 그렇죠. 다 같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경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어떤 경우 경험 못해요?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법에서 하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을 때, 또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 있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금지행위 나중에 배우죠? 중개대상 매매를 억울로 하지 말라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못하는 거지, 겸업.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법에서 또 못하게 한 규정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법 있잖아요. 변호사 업무는 누가 해야 돼요? 변호사들이 해죠. 그러면 개공 이거 끼어들면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런 거 빼고는 개인들은 겸업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의가 정반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개인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겸업할 수 있어요. 조금 불황이다 그러면 다른 업종하고 같이 해. 사무소 놀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호황이다 그러면 중개만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예. 사무소 잘 활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이 이 6가지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근데 겸업은 주로 6가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94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번에 보면은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 겸업이 있어요? 그 양갈 1번 두 줄만 밑줄 그으세요.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은 겸업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개업 외 다른 업무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하다. 자유롭다. 이거 밑줄 긋는 거예요. 이거 밑줄 긋고, 근데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양가로 2번도 공인중개사법이나 다른 법률에 무슨 규정이 있을 때는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법이나 다른 법에 있으면 겸업을 못한다. 이 뜻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그에 따르란 말이 겸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예문이 몇 개 나왔어요. 그 네 번째 줄. 우리 법에서 보면 중개팀은 매매업 못하게 돼 있죠? 그런 거. 또 다른 법에도 아까 변호사법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못한 규정이 간혹가 돼 있어요. 이런 거 빼고는 겸업이 자유롭다. 이 정도 몇 줄 끝났어요. 자, 3번. 법인 있어요? 법인은 자, 의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법인 경우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중개업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양가로 2번 겸업 있어요? 네. 6가지. 거기 이제 책을 보면서 1번 한번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 뭘 겸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상가구 주택이라 그랬어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그러면 주의할 사항. 직접 임대업은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임대업은 겸업할 수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개인들은 중개업하면서 임대사업 같이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왜? 겸업이?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해? 법인을 말하는 거, 법인. 법인은 중개업,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은 할 수 있어도 임대사업은 직접 영위할 수가 없다. 이해됐어요? 예. 이것만 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이렇게 상담 동그라미. 상담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컨설팅 업.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발 밑줄 보세요. 개발에 관한 상담업을 겸업할 수 있죠? 그러면 개공이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 옆에다가 적으면 돼. 부동산 개발업은 뭐다? X.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네. 세 번째 줄.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몇 줄만 그으세요. 자, 그래서 개발에 관한 상담을 겸업할 수 있어요. 자, 이걸 개발하면 좋냐, 아니냐 상담해 주는 거. 됐죠? 이게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있어요? 자, 이걸 프랜차이즈업이라 그래, 프랜차이즈업. 프랜차이즈 알죠? 그러면 이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 대상? 오로지 개공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대상. 그럼 맞아, 틀려? 틀려. 2차 수험생 대상. 2차 수험생 대상으로 틀리죠? 그럼 오로지 누구? 개공만. 일반인 그래도 틀리고 이제 only 개공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은 X입니다. 공인중개사 X. 그래서 이제 개공만을 대상으로 하고 세 번째 나왔네. 일반인하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몇 줄 것이고. 네 번째, 상가하고 주택 분양 대행 나와 있죠?
자, 상가구 주택 분양 대행은 겸업할 수 있다고 했죠? 됐어요? 근데 토지 분양 대행은 해, 못 해? 못 해. 왜? 여기서 상가구,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쵸? 그럼 토지 분양 대행을 겸업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토지 분양 대행 X. 그거 나와 있어요? 네, 밑줄만 그으면 돼요. 나와 있으면 밑줄만 그으면 돼요. 자, 맨 밑에 줄, 세 번째 줄.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토지 분양 대행 없고 상가구 주택만. 상가구 주택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경공매 알선 대리 나와 있어요? 이건 좀 순서를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주거 이전 분석에 영향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입니다. 도배업체를 소개 또는 알선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안 돼. 알선하는 거, 소개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업체 소개해주고 10만 원, 도배업체 소개해주고 10만 원 받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안 돼.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 자, 공매. 무슨 분석? 권리 분석하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겸업 가능하다고 했죠? 자, 권리 분석. 이제 권리 분석 나중에 배우잖아요. 경공매 자 뒤에서 배워. 그리고 이제 매수 신청 대리라는 것은 직접 경매 참가해서 낙찰 받아주고 직접 사주고 수수료 떼먹는 거 이런 걸 하거든요. 이게 경매 권리 분석. 여기서 이제 하나 끄집어내갖고 한번 봐드릴게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경매하고 공매는 권리 분석도 가능하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경매 권리 분석할 때는 법원에다가 권리 분석한다고 등록을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경매 대리할 때는 법원에다가 매수 신청 대리한다고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등록을 하고 뭘 받게 돼 있어요? 감독. 그러니까 법원에 등록한 것은 경매 대리. 경매 권리 분석만 할 때도 그냥 겸업하면 되지 법원에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공매 권리 분석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럼 공매 대리할 때는 안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 간단해. 오로지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만 법원에 등록을 하고 내가 매수 신청 대리한다고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런데 공매는 아예 등록하지 않고 경매 권리 분석도 안 해도 됩니다. 개념 잡았어요? 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뒤에 나와 있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네. 저기 97페이지. 97페이지 양가로 3번을 봐보세요. 97페이지 양가로 몇 번? 3번.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첫째 줄 맺어보세요. 개공의 민사지표는 경매대상 동그라미 쳐서요. 매수인적 입찰된 대리 동그라미. 경매 대리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요건을 거쳐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경매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 몇 줄 걷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후단 따라서 거기서부터 몇 줄 걷어요?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 동그라미 취득 알선업 거기까지 끊어보세요. 경매 권리 분석 취득 알선 거기까지. 그리고 공매 권리 분석 취득 알선하고 대리. 자, 공매는 권리 분석이 됐건 대리가 됐건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경매 권리 분석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 나와 있죠. 예, 저 내용이 그겁니다. 그걸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밑줄 긋은 것이 이거라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공부하는 방법. 오로지 무슨 대리만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으라? 경매 대리. 오로지 경매 대리.
개념 잡았어요? 자,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세요. 그러면 이 6가지가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얼마 이상 보수를 받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초과 보수 받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 겸업이니까. 겸업이니까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떤 보수를 따라야 돼요? 우리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보수 적용이냐? 합의. 법의 규정이 있으면 거기 따르고, 매수신청 대리 같은 거 얼마 이상 받지 말라 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기 중에서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법의 규정이 있으면 따르고, 법이 없으면 합의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합의한 보수를 적용한 게 다른 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법률 규정이 없으면 합의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따라서부터 몇 쪽 오세요. 겸업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없고 약정에 따를 것이나 약정 동그라미. 자, 96페이지 양가로 3번에 두 번째를 따라서. 자, 법인 겸업 보수는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약정에 따를 것이나 약정 동그라미 있어요? 근데 경매 대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매수신청은 거기서 얼마 받으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거기 따르고 없으면 일반적으로 합의. 즉 달리편에서 약정에 의한 보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업은 합의만 잘하면 많이 받아낼 수도 있다. 원리가 그거야. 개념 잡았어요?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자, 법인인 개공이 겸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겸업 위반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제재는 이 점부터 자꾸 읽어보세요. 두 번째, 후단, 세 번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말은 임의적이라는 소리요? 필요적이라는 소리요? 임의적 등록 취소.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임의적은 전부 다 업무정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등록 취소 안 하고 업무정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자,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그러면 지역농협이 특수법인 맞죠? 지역산림조합. 그러면 특수법인 이걸 겸업할 수 있냐 이 말이지. 특수법인 이거 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농협이 6가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왜? 특수법인은 그 법에서 규정한 것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농협은 농협협동조합법에서 농지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 지역산림조합은 임목하고 임야만 할 수 있거든요. 산림조합법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해당 법에서 규정된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겸업할 수 없다. 6가지는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당 법에서 규정된 것만 할 수 있어요. 자, 양가로 5번의 세 번째 줄 중간. 중개법인은 겸업에 속한 업무 단 한 가지도 영위할 수 없다. 그러면 겸업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어떤 업무 하냐? 그 자기가 그 농협협동조합법에서 산림조합법에 규정된 업무, 해당 법률에서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6가지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겸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 안 해봤어? 겸업은 매년 출제돼. 매년. 빠진 적이 없거든요. 변형해서 이렇게 변형했다. 저렇게 변형해서 출제가 돼. 내가 이거 정리하고 또 부족하면 나중에 또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일단은 달달달 볶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쉬었다가 들어갑니다. 휴식 같습니다.